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충전을 많이 하시고 다음 주 또 매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전일 나갔던 종목들 간단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이 금요일날 시장에 상당히 모습을 좋았는데 신풍제약 오는 상가를 유지를 해줬죠. 신풍제약은 시가가 4%대 출발해서 상가 근처까지 갔으니 29%대까지 갔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수익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중앙첨단 소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타협점이 필요했겠죠. 시가가 높았지 않습니까? 시가 8%땡 해가지고 밀려버리죠.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보합을 타점을 잡고 계속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고점이 23.9%, 그 24%까지 올라갔으니까 집중을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거두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BNC는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엑시코는 조금 파동을 일어나줬는데 큰 파동은 일어나주지 못했죠. 시가가 7%대 출발해서 고가가 17.5%까지 갔으니까 한 10% 뛰기 수익은 챙겨준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대주전자조례나 테크윙, 삼화전기 이런 건 별거 없었고 이수는 밥값 정도만 주는 스타일. 이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 0.9%에서 종가상 4.6%니까 그냥 밥값만 주는 스타일밖에 안 될 것 같네요. 로봇주 관련 중에서는 역시 휴림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따라가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가를 좀 많이 뛰었습니다만 그래서 상가까지 타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17.4%에서 29.8%까지 갔으니까 상가까지 찍어주고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뭐 공략을 마음먹고 머리를 공략하신 분들은 나머지 수익은 기본적인 10%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지 않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사이트도 모습이 좋았죠. 시가 3%에 뛰었습니다. C사는 C사이트는 시가 3%대 출발해서 고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7%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아침에 1차로 챙겨 먹고 2차로 들어갔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음은 A프로젠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단일가라서 좀 문제였지. A프로젠 같은 것도 마음 먹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나쁜 수익은 나왔던 것 같고 APL은 별로 움직여준 것 같지 않고 3인이 그래도 밥값은 잘해줬죠. 3인이 그래도 밥값은 잘해줬습니다. 보합도 바 때만 들어갔어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고가가 몇 프로였습니까? 22%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3인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요일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성에 우리 나왔던 종목들은 그래서 잘 집중하신 분들은 수익이 좋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승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월말이니까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겠죠. 절대 과한 욕심을 부리는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월요일에는 J2K 바이오가 스펙 합병 상장이 있습니다. 교보 스펙 11호와 스펙 합병 상장이 있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름대로 또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받아주면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화요일은 엔젤 로보틱스 신규 상장이 있고 수요일은 하나스펙 32호 상장이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 외에 또 이벤트 관련주를 보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S&T 한번 볼까요? 자, 350억입니다. 주식 소각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시장이 받아주면 좀 같이 움직여 봐야 되겠죠. 시간에 보면 부강약품이 시간에 지금 상한가를 이제 다 먹지는 못했으니 있습니다. 이건 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다 먹지는 못해서 유지를 했는데 과연 S&T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영풍재지와 대한금속 한번 보겠습니다. 말 많은 영풍재지죠. 차트를 줄여보면 예전에 이렇게 한가주로 뭐 라더견 사태하고 같은 관련 종목 아닙니까? 조금 요즘에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100억은
뭐 유상증자 결정인데 3자 배정 당사자가 대한금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2%가 있는데 섣불리 손대지 마시고 좀 흐름을 보고 계시다가 정말 물량이 들어오면 뭐 1%든 2%든 3%든 조금 더 주고 사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시가 대비 한 2% 안쪽 뭐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는 프로 기준 매매를 하든지 안큼 1% 정도 범위를 잡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대한금속도 같이 어떻게 되는가 묶어서 보십시오. 대한금속도 좀 꾸룩꾸룩하고 올랐군요. 그래서 대한금속은 1.8%.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쪽으로 한번 보죠. 그리고 이 두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HB솔루션과 옵트론텍입니다. 얘도 570억이거든요. 570억 규모 자산을 양수를 한다. 그 양수 받는 애가 옵트론텍이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옵트론텍이 양도를 결정하고 솔루션이 받는다. 이제 이 소리인데, 근데 시가 보통은 이렇게 양도하는 쪽에 애들이 이제 뭐 자산 재무 구조 개선 뭐 좋아진다 뭐 이래 가지고 인정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보면 HB 솔루션에 더 관심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같이 잘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HB 솔루션을 봐주시되 옵트론텍도 같이 붙여서 같이 봐주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는 HLB 제약과 테라피우틱스 같이 붙여서 보죠. 뭐 얘네들은 꼭 얘네들 쪽이 아니더라도 그날에 HLB 쪽에서 뭔가 튀어오른 놈이 있을 겁니다. 제약이 아니든 뭐 HB 이름을 깔고 HLB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거래할 때는 꼭 뭐 이걸 제가 상징적으로 두 종목을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다른 놈들이 또 툭툭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꼭 다 같이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되시고요. 택도 아닌 애 툭 치고 올리면서 자기가 치고 나온 수가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 예상 흐름을 볼 때는 HBL 제약과 HLB 테라피틱스를 놓고 내일 일단은 보시되 다른 놈들도 같이 꼭 기준가에 넣어 놓고 꼭 보자. 그 점을 좀 잊지 마십시오. 현대 비엔지스트는 요즘에 참 안 보였던 종목인데 시간에 4.7%를 이제 올려놓고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해볼 모양인데 계속 뭐 요즘에 많이 가려고는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가지를 못했군요. 현대 비엔지가 22,000원 기준가 4%딱 기준가 잡고 내일 한번 봅시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간을 한번 보죠. 깨고 내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놈이 이놈 쭉 꺼질 놈이고 살아나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한번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내일 같이 현대 비엔지 스틸 같이 봐줍시다. 해성TPC와 툴제는 둘 다 하한가 종목이죠. 자, 하한가 종목인데 해성TPC는 시간에 보면 3% 올라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아주 뭐 눈에 보이는 나쁜 재료는 있진 않은데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가 확실히 겁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한가 종목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사람이나 일단은 뭐 겉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 우리 뭐 개미들은 별일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속이 어찌됐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건 모르겠고 뭐 우리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아름아름으로 퍼져 있는 내용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봅시다. S&P500는 시간에 3.9%, 3.9%니까 프로 기준 딱 잡고 3%대 기준 딱 잡고 하든지 뭐 아래 위 1% 손절폭 잡고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고 툴레는 한가 들어갔습니다만 물량이 13,000주밖에 없어요. 13,000주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해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봉이 살치고 올라가면 뭐좀 의심스러우면 69,0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능한 보시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스타일은 그동안에 툴제에 좀 올라왔죠.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파동을 일으켜준 종목이 논리주고 그 다음에 만약 간다면 이런 애들이 더 잘 가거든요. 이런 애들이 고기를 먹어본 애들이 또 미끄러져도 또 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쿠롱 티슈진과 디모아는 내일 기술주로 보죠. 둘 다 시간에서는 2.5%,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어떤 시간의 의미는 두지 마시고 약간 지켜보시면 돼요. 약간 가만히 지켜보시면 이 둘 중에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늦게 가는 놈도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가는 놈이 있다면 일단 그 놈부터 먼저 한번 거래를 해주시고 뒤에 있는 놈이 따라가는가 보고 있다가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가가 2%대니까 프로 기준 유동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최후에는 많이 못 가더라도 음봉이 비칠 때는 나와줘야 됩니다. 한 2%대 주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막 집착을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디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동전주가 돼서 그렇게 믿을 거는 못 돼요. 다음 에이프로젠과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둘 다 지금 이제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자, 에이프로젠은 지금도 이제 없죠. 아무것도 여기 완화가 진행 중이고 지금 첫날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됐고 화천기계는 지금 이튿날 하루 이틀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제 월요일 날은 완화가 3일째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완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어프로젠과 화천기계 둘 다 시간에서는 그냥 0%대 정도, 에이프로젠은 1.8% 정도 올라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일가는 저희들이 참 잘 안 하는데요. 하면은 약간 손실을 볼 각오를 합니다. 왜냐면 30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하실 분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골라는 보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파로사이 바이오는 치고 가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인데 20% 종가상이라고 맞췄단 말이에요. 맞췄는데 시간에 2.7%좀 뭔가 좀 아쉬운 모양이죠. 그래서 2%대 2%대가 이 호가 제법 많습니다. 10개가 좀 넘을 것 같네요. 그냥 2% 안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제후의 순간에 보합을 깨면 도망을 쳐 나온다. 색깔이 바뀔 때는 일단 무조건 하고 도망을 쳐 나옵니다. 가려고 하는 놈이 못 가면 안 되거든요. 못 가면 도망쳐 나와야 돼요. 다음 일진전기 소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진전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오름폭은 별로 없지만 그동안 좀 올라온 폭이 제법 좀 꾸역꾸역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런 스타일은 조금씩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시가는 높진 않아요. 시가는 0%대 되는데 0%대 효과가 많죠. 마음대로 진입을 하시고 이것도 요령은 똑같습니다. 색깔이 파랗게 바뀌면 도망 나서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이 가지는 않더라도 방향을 위로 딱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잡아주면 들고 있겠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일진적이나 그렇게 봐주시고 소록수는 엊그제도 한번 했던 종목이죠. 이날짜 했고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도지가 나오면 보통 방향을 잡아주는 도지라 음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통계적인 것이고 그 통계를 벗어난 일을 허다하죠. 그래서 만약 이놈은 그런 통계를 깨고 돌파를 하면 봐줍시다. 시간 0.5%니까 보셔가지고 3,900원 정도 돌파하면 그 단가 하나만 가지고 한번 거래를 해보죠. 실리콘2도 얼마 전에 했던 종목 아닙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유했으면 오늘 수익은 나왔겠네. 금요일날 돌파하면 또 봐줍시다. 계속 이놈을 추적을 해줘야죠. 없는 분들은 계속 추적을 해주셔야 되겠죠. 보합 규정가 딱 잡아주시고 조금 이렇게 시달림은 있겠죠. 장 시작했을 때는. 근데 방향을 위로 딱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보합해놓고 밑에 스탑 딱 끌어놓고 이런 것은 일단 끌고 가는 종목이라서. 그 다음에 DX넥스젠 같은 경우에는 못 가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못 가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종목. 11%대로 맞췄는데 시간에는 0.1%.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합이라 생각하시고 쏙 변할 것 같아요. 단가가 1,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몰리면 한꺼번에 훅 갈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좀 보고 계시다가 양봉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으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0%대 마지막 호가를 돌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0%대에서 여기 0.9%가 1127원이 0%대 상단 라인 아닙니까? 마이너스 0.1%나 보합근제 출발했는데 0%대를 벗어난다, 돌파한다, 그럼 그때 한번 들어가 보고, 가다가 못 가서 또 보합을 깬다? 그러면 택 팔아버리면 되죠.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팔아버리면 됩니다. 굳이 종목 하나에 매달지게 막 몇 개 있을 것, 그럴 거는 없어요. 항시 당일날에는 가장 먼저 선두를 치고 가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고, 그 종목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만 먼저 잘 봐주시고 하시면 돼요. 매매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결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항시 비중을 실어서 한두 종목에서 완전히 승부를 보고 매매를 딱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종목이 많다고 하지만은 이 종목 중에 살아나는 종목이 과연 몇 종목이 되겠습니까?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겠죠.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이런 시나리오라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죠. 없지만은 자잘한 금액으로 이게 수많은 종목을 하는 것과 비중이 좀 치러서 한두 종목에 딱 승부 보는 거하고 그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사무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종목 레몬이었죠. 레몬은 그나마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8%까지 수익은 좋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상수익으로 치면. 경동인베스트도 끝까지는 28%, 29%까지 올라가 줬지만 실제로 상매매 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일단 수익을 23%였죠. 20% 꺼낸 수익을 챙겨놓고 마무리돼야 되죠. 그래도 그래 하더라도 금요일날에 이 정도 상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디모아가 별로 큰 수익은 안 줬지만 이 두 종목은 큰 수익을 주었죠. 그 정도면 만족하셔야 되겠죠. 경동인베스트 데이도 같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데이가 더 수익이 좋았죠.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큰 수익을 좀 얻었을 겁니다. 우리가 8,500원 이쪽 기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기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경동인베스트도 뒤에 하신 분들 20% 이상 더 나왔죠. 22%까지가 나왔으니까 데이가 더 수익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요. 국제약품은 큰 수익은 안 줬지만은 그래도 10% 정도면 나름대로 크게 섭섭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 더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이트레딩으로 들어간 종목이라 크게 욕심 부릴 사항은 아니었죠. 그래도 12%까지 나왔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수익이고, 시스하이트가 좋았지 않습니까? 시스하이트가 좋았죠. 실제로는 1차에 우리가 15%, 그리고 또 여기서 2차에 올라가서 한 27%, 37%에서 제법 38%까지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이 수익이 상당히 좋았고요. 의미 있는 수익은 시스하이트가 이 정도 나왔고, 사면도 좋았지 않았습니까? 사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종배로 들어가지고 아침에 22%, 여기가 22%죠. 22% 나와서 밀리는 거 다시 들어가고 5에서 한 7% 가까이 수익. 이거 하나만 해도 25%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까지 수익으로 엑시콘 같은 것도 간단히 해가지고 한 7, 8% 챙겨 먹고, 그리고 툴젠 같은 것도 한가 우리 오늘 매매하면서 아마 방송에 그걸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니까 다 같이 했으니까 7만원 해볼 때 들어가서 10%는 기본적으로 챙기는 수익은 했으니까 이럭저럭 나쁜 금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유 종목은 엠젠솔루션, 상종목, 대동기업, 상종목, 신풍제약우 이렇게 일단 세 종목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데이 종목, 중배주 종목 있으니까 또 그런 종목들 가지고 또 월요일날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매매할 때마다 늘상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게 이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또 각본이 없으니까 그때 맞춰서 또 우리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파도를 타면서 또 파동의 띠를 또 따먹어야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잘 가지시고 또 월요일 매일 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의 문주였습니다.